채용 관련해서 잠깐 회의할게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건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같이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나마 시간이 잘 가고 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이 시간에도 2021년을 내다보는 2021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2022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성신여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이양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에 마무리가 되면서 나노사회라고 하는 말이 나갔어요. 나노사회. 뭐 이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22년이 저렇게 된다는 뜻일까요? 네, 저희가 2022년 10가지 트렌드를 예측을 하면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대장 키워드로 나노사회라는 말을 뽑았습니다. 나노사회? 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회는 공동체잖아요. 네. 굉장히 큰 공동체 앞에 나노라는 단위는 정말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아주 작은 단위인데 네. 사회가 그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개인주의 극세분화 하다못해 이제 저희는 사실은 좀 파편화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들을 한마디로 나노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도 하고 네. 또 확진 판정받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하고 네. 그러면 다 각자 혼자서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혼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모양이죠? 네, 사실은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매년 트렌드를 예측할 때 야, 이거를 큰 대세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 파편화되는데 이걸 대세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현상 자체가 트렌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의 트렌드를 저 사람이 모르는 게 트렌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원래 대세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일정 기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때 우리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파편 사회, 나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러한 2년을 겪다 보니 그 현상은 더 이 불안감이 좀 밑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속에서 아무래도 더 강화된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노 사회에서의 각자 도생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네. 말이죠. 어쨌든 교수님과 또 함께하는 연구팀에서 전망하고 예측한 2022년을 규정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나노 사회와 함께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머니러쉬라는 말이에요. 머니 러쉬. 네, 예. 머니러쉬 그러면 저희가 이 금광이 발견됐을 때 골드러쉬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니러쉬는 이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금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물리적인 금광이 아니라 도처에 즐비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라던가 아니면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벗는다던가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요즘에 아마 앵커님도 엔잡러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죠. 엔잡러 현상도 사실 머니러쉬의 일환입니다. 하나의 나의 본업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해요. 지금의 삶의 질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원래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외에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벌지? 그러다 보니까 N잡, 2잡, 3잡, 4잡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네. 거기에서의 잡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작은 돈이라도 엑스트라 머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나와서 N차 신상 말씀드렸었는데요. 리셀 열풍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져다가 이것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네. 되팔아서 이제 차익을 갖는 것도 엔잡러 중에 하나의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주식도 어떻게 보면 나의 본업 외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 사실은 그래서 이 머니러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라인 그건 또 어떤 뜻일까요? 파이프라인은 원래 이제 송유관, 네. 뭐 이렇게 그런 산업적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금융업에 오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돈을 본업 외에도 굴러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여러 파이프라인을 모색해서 대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업뿐이 아니라 개개인 입장에서도 나의 파이프라인은 어디인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요즘 뭐 조각 투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아까 리셀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알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0.1주를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현상이 다 이 머니러쉬의 양상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뭐 그건 뭐 오래된 숙제이긴 합니다만 어느 사회든 간에 네. 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뭐 자본주의의 속물화 뭐 이런 이야기 뭐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으신데요. 이 자본주의 키즈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입고 먹고 놀고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나 돈에 대한 편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활용하고 벌고자 하고 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큰 트렌드의 한 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뭐 득템력 이건 또 뭡니까? 득템하다라는 말은 아시죠? 뭐 아이템 어떤 뭐 물건들을 내가 입수했다, 그렇죠. 구했다 뭐 이런 것 네. 아닙니까? 그래서 득템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렵게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예. 그러니까 소비 능력이나 구매력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돈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어렵게 어떻게든 입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요즘에는 돈만으로 안 되는 게 기업들이 아니면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죠. 한정판 마케팅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굶주리게 하는 거죠. 네. 줄 세우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게 넘쳐나지가 않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손에 넣으려면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이제 원래는 요즘에 뭐 이렇게 오픈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가서 사갖고 나오는 그렇죠. 건가 예, 예. 아니면 요즘에 뭐 래플 드로우라고 해서 이제 당첨이 돼야 돼요. 추첨이 돼야 돼요. 이런 건 운까지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즐기면서 SNS에 공표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까지 해서 손에 넣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까? 라는 식이 되는 건데 결국은 득템을 하기 위해서는 돈뿐이 아니라 인맥, 운, 트렌드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이 정보력 모든 뭐 이런 것이, 것도 있어야겠네요. 다 네. 돼야만 가능하다라고 네. 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득템력이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키워드로 뽑아내게 됐습니다. 예. 내년을 전망해주는 단어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말씀 듣다 보니까 흔히 항상 저 앞에 네. 단어를 T, 그다음에 네. I, G, E, R, O, R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이거 오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랑이 또는 다음에 나올 텐데 말이죠. 자, 바른생활 루틴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CAT, 타이거 or cat. 네. 호랑이냐 고양이냐 결국 이렇게 지금 단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그 해에 해당하는 띠동물을 가지고 10대 예. 키워드를 만드는데 내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넣으려다 보니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을 뽑아야 하는데 사실 내년은 저희는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하고 있지만 포스트 팬데믹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그 이후의 패러다임이 시작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다시금 복구를 해야 하는 새로운 해가 되는 그 원년에 우리가 호랑이가 될 네. 것이냐 고양이가 될 것이냐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호랑이가 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10대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타이거 오와 캣.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바른 생활 루틴이가 있던데 말이죠. 네.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겠지만 뭐 열심히는 할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양쪽 다리를 가볍게 당겨 안아주세요. 오른손으로
뒤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짚어 허리를 살짝 돌려줍니다. 침묵 5분, 확신의 말 5분. 바른 생활 루틴이 당신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저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루틴이라는 게 이제 항상 하는 네. 약간 습관처럼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앞에 바른 생활이 붙었어요. 사실 난데없는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일상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실제로 학생들 학교 안 와도 수업할 수 있고요. 또 재택근무 하시면서 출퇴근 안 하셔도 일을 하실 수 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위에만 갈아입고 밑에는 잠옷바지 입고 네. 하는 게 뭐 국룰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자 가만히 놔둬도 아마 특별히 뭐라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일상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정작용을 하게 된 것이고 스스로 그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묻고 아니면 타인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어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향해 다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바른 생활 루틴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은 교수와의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했던 시간들을 접어두고서 이제 너는 떠나가네. 즐거웠던 시간만을 기억해줄래. 이영은 교수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어떤 마음, 2022년을 우리가 예측하고 전망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생각에서 저 노래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Xteen is back이라는 트렌드. Xteen is back? 네, 예. Xteen 그러니까 티네이저 같은 X세대, 10대 같은 40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돌아왔다. 네, 사실은 예.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MZ세대에 상당히 조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MZ세대들이 시장을 열면 그 시장을 고착화시키고 구매력을 갖는 건 X세대입니다. 사실 X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완벽히 경험했었던 세대고 모든 것을 만들고 시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대인데 그런 세대야말로 내년도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이 시기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구매력이 있고 가장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힘차게 2022년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X세대 당시에 가장 유행했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고르게 됐고 노래도 마지막 축제로 어려웠었던 긴 터널을 좀 마감하고 내년도에 좀 희망을 네. 바라는 의미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2022년도 힘차게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